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시인입니다. 한편으로 끝내는 사회복지 공무원 되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공무원은 지방직 공무원입니다. 국가직에서 선발하고 있지 않아요. 지방직 9급으로만 선발하고 있습니다. 7급 왜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사회복지는 9급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9급이 나중에 8급 되고 7급 되는 거예요. 자, 이 시험 공고를 가장 먼저 봐야 되는데요. 모든 자격이나 기타 과목 이런 건 다 어딨냐? 시험 공고에 있습니다. 시험 공고를 찾는 거는 이미 제가 방송으로 했기 때문에 한 편으로 끝내는 시리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건 빼고 이미 찾아놓은 시험 공고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페이지, 제 블로그에 있는 페이지, 9급 공무원 시험 공고 합격성 경쟁률, 요거에 모든 지역의 시험 공고가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찾지 않으셔도 돼요. 이렇게 보면 되고, 제가 서울특별시 걸 먼저 찾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서울특별시의 사회복지 여기 있죠. 인원수가 이렇게 나오죠. 자, 자격이 나옵니다. 자격. 사회복지사 상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상급 이상. 지금 현재 상급은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요. 2급 이상입니다. 2급 이상을 따는 방법은 전문대학교 이상 사회복지학과를 나오면 2급을 줘요. 그 다음에 전문대 이상 나오신 분들은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1년 6개월 정도로 이제 바뀌었어요. 원래 1년 정도였는데 바뀌어가지고 한 1년 6개월 정도 공부하시면 딸 수 있어요. 학점을 듣는 거예요. 학점은행이라는 데 들어가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듣고 과제도 제출하고 실습도 합니다. 실습도 하고 해서 그걸 그렇게 끝나면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그게 작년에 좀 변경됐죠. 올해 변경됐나요? 작년에 변경됐습니다. 그리고 1급이냐 2급이냐 상관없습니다. 그냥 2급 이상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고졸은 그럼 어떻게 해요? 고졸은 아예 사회복지학과를 전문대로 가든지 아니면 학점은행 사회복지학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를 가면 됩니다. 시간은 더 많이 걸리겠죠, 당연히. 자, 이렇게 인원수는 보시면 아시겠죠. 서울시 같은 경우 일반 행정이 900명, 사회복지가 183명. 이거보다 훨씬 많습니다. 1, 2회를 합쳤기 때문에 훨씬 많은데 이거는 그냥 단순히 요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돼요. 모르셔도 되고 어쨌든 인원수가 일반 행정 다음으로 많이 뽑는 게 사회복지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과목이 뭐가 있냐? 시험 과목 궁금하시잖아요. 자, 요 시험 공고 안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들 나오죠. 여기 공통응시 자격. 네, 몇 세 이상? 만 18세 이상. 몇 년도생인지 나오죠. 이건 올해 기준이니까 내년은 2003년 12월 31일 이전이면 되겠죠. 물론 사회복지는 전문대 이상을 다녀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다 넘습니다. 네, 고등학교 때 사회복지사를 따시는 분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는 큰 중요한 게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각 지방직이기 때문에 각 지역별로 거주 제한이 있어요. 서울시는 없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이건 없어요. 근데 각 지역별로 거주 제한이란 게 있다. 이거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제가 시험 공고 읽어주는, 해설해주는 한편으로 끝내는 시리즈에 다 거주 제한은 나와 있습니다. 보통 자기 지역에서만 가능해요. 아니면 3년 이상 산대 이런 데 두 군데만 가능하다. 자, 시험 과목 나오죠. 자, 사회복지 뭘 봐요? 네, 필수 세 과목 국어, 영어, 한국사. 이 국어, 영어, 한국사 노란색으로 같이 표시가 돼 있죠. 전체 직렬이 같습니다. 요 방호직 빼고요. 네, 이 같은 시험지로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준이 어때요? 이런 분 있어요. 사회복지 난이도가 어때요? 국어, 영어, 한국사가 똑같습니다. 일반 행정하고. 자, 그 다음에 선택 두 과목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 사회과학 수학, 행정학 개론 중에 두 과목만 원하는 걸로 보시면 돼요.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없습니다. 두 과목. 2021년도까지 이렇게 되고요. 22년도는 요 뒤에 있는 요거는 다 빠집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한국사, 사회복지학 개론, 행정법 총론 22년 얘기하는 겁니다. 22년. 21년까지는 지금 나와 있는 요대로 22년에는 요 뒤가 없습니다. 자, 가산되는 자격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네, 사회복지 2급 이상만 있으면 다 가능해요. 상급도 돼요. 상급은 근데 옛날 예정에 나온 거라 없으신 분들도 많아서 2급이라고 그냥 합니다. 그 필수 자격증이라고 해요. 자, 이 필수 자격증은 언제까지 따야 된다? 면접시험일까지 따야 된다. 자, 요런 거고요. 자, 사회복지 어떤 일을 할까요? 궁금하죠? 자, 궁금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하냐 하면, 자, 뭘 해야 돼요? 직접 그 부서를 한번 보면 돼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래서, 저는 주로 이제 마포구청을 많이 가서 보는데, 자, 마포구청 한번 가볼까요? 구청을 가보는 거예요.
사회복지일이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 어떻게 찾냐, 이것도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 하는지 알고 싶으니까. 자,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요, 조직도란 게 있습니다. 조직도. 네, 조직도란 게 나와요. 그 안에 보면 어떤 부서들이 있고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이 간략하게 나옵니다. 그게 바로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무슨 사회복지는 구체적으로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렇게까지 알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뭐 어떤 걸 나중에 할지 모르잖아요. 예, 여기 조직도 이렇게 있죠. 자, 조직도 눌러보면 사회복지. 네, 사회복지니까 복지 쪽에 있겠죠. 여기입니다. 여기. 중앙도서관 빼고 네, 복지. 자, 그래서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생활보장과 노인. 보통 사회복지 공부하신 분도 알겠지만 아동이 있고 여성이 있고 노인이 있고 이렇죠? 네, 그거대로 나눠져 있어요. 보통은. 복지정책과는 총괄하는 과일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성가족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나오면 어떤 일을 하는지가 옆에 이렇게 나와요. 다. 이거는 뭐 그냥 공식 홈페이지에 나온 거 그냥 방송하는 거니까 여기 이렇게 어떤 일을 하는지가 오른쪽에 나온다. 이게 다 사회복지사들 하는 일이에요,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찾아보면 됩니다. 주로 뭐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수급자라고 하죠, 수급자. 뭐 생활보장, 생활보호 대상자, 그다음 뭐 한부모 가족 이런 생활보호 대상자들이나 수급을 받는 분들을 관리하는 게 사회복지다. 그래서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이. 왜? 돈을 주잖아요. 돈을 주면 민원이 생긴다. 왜 나는 조금 줘요? 난 많이 줘요? 왜 안 줘요? 갑자기 왜 탈락했어요?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직접 찾아도 갑니다. 예. 취약 계층을 찾아가요. 찾아가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 그 다음에 어떤 재활의 의지가 있는지 이런 것도 확인하고요. 네, 서울시 같으면 간호사랑 뭐 1대1로 해서 직접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네, 지금 시범 서비스 중이에요. 그러니까 다양한 일을 하고 있어요. 사회복지 파트는. 자, 요 정도만 하는 일은 아시면 돼요. 컴퓨터를 뭘 써요? 뭘 해요? 서류는 어떤 걸, 네. 그런 거는 거의 뭐 업무 기밀에 해당되는 겁니다. 거의 다. 그런 것까지 알 필요 없다. 대신 노인, 여성, 아동 뭐 다 지원을 하고 있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여러분들 알고 싶은 게 뭐예요? 네. 합격선, 경쟁률 이런 것도 알고 싶죠? 그거는 어디 있다? 제 블로그에 여기에 구급공무원 시험공고 합격선 경쟁률에 있다. 쉽게 찾는 방법이에요. 하나하나 찾으려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다 모아놨어요. 이미 굉장히 편하죠. 모아놔서. 자, 이렇게 모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눌러보시면 돼요. 본인이 갈 수 있는 곳, 네, 갈 수 있는 거. 거주 제한이 있다 그랬죠. 서울시는 거주 제한이 없어요. 자, 근데 사회복지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일단 그냥 경쟁률, 응시율 한번 볼까요? 서울특별시. 네, 응시율을 보겠습니다. 응시율. 경쟁률은 가짜예요. 다. 경쟁률은 원서 접수만 해놓은 상태로 오는 거기 때문에 그 숫자기 때문에 실제 시험 보러 안 오시는 분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사회복지만 보겠어요. 다른 건 안 보겠습니다. 자, 사회복지. 실제 온 분이 37%밖에 안 왔네요. 37%. 329명을 선발했어요. 아까 100 몇십 명이었죠? 1회, 2회가 합쳐져서 제가 그 어려운 거는 필요 없다고 한 게 그거예요. 329명을 선발하는데 6,699명이 원서 접수했어요. 네, 6,699명. 근데 취소 기간이 있어서 5,020명이 최종 남았어요. 네, 요거는 위에 표에 뭔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4대 1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너무 높잖아, 이거. 예, 그런데 실제 온 사람들은 2,516명밖에 응시를 안 했습니다. 37.6%. 굉장히 낮은 거예요. 서울시는 왜냐하면 중복 접수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게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서울시는 잊어버리세요. 보통 70% 정도가 시험 보러 와요. 70% 정도. 예, 그래서 2,516명이 왔다. 300명 뽑는데 2,500명이 왔다. 7.7대 1이다. 생각보다 낮다. 근데 이 중에 7.7, 그러니까 2,516명 중에 과락을 맞고 떨어지는 분들이 최소 30%는 됩니다. 그 사람도 빼야 돼요. 30. 2, 3분 600명 정도는 과락 맞고 떨어져요, 보통. 나머지 인원 갖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입니다. 서울시가 좀 복잡하면 다른 걸 하나 다시 볼게요. 경기도 거. 네, 경기도 거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좀 복잡해요. 자,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자, 응시율이 있고 경쟁률이 있어요. 경쟁률은 원서 접수할 때만 나온 거고 응시율은 실제 몇 명이 와서 시험을 받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르니까 잘 확인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접수하는 거가 내 경쟁자는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방세, 그 다음에 전산, 사회복지 있죠. 사회복지.
55명. 경기도는 이렇게 시군 구분이라 그래요. 시군 구분으로 무슨 도라고 돼 있는 데 있죠. 거기는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시군 구분으로 모집을 해요. 그래서 수원에 사는 사람은 수원만 아니 경기도에 사는 사람 중에 수원을 원하는 사람은 수원만 응시를 하고 그 안에서만 경쟁합니다. 그 안에서만. 예, 고양시 쓴 사람하고는 경쟁하지 않아요. 그래서 55명 모집하는데 404명이 왔고요. 404명이 원서 접수를 했고 317명이 왔어요. 그래서 78% 정도. 요 정도가 맞아요. 70% 정도? 네, 그 정도만 옵니다. 보통.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30%는 뭐예요?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안 와요. 시험 보러. 예, 서울시에 가신 분도 있고 뭐 여기저기 갑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 빼면 한 70% 정도 온다. 여기 수원시는 78%지만 요 밑에 보시면 79%, 66%, 80% 이렇죠. 그래서 응시율을 생각하는 게 실제 경쟁률은 아니지만 경쟁률은 응시율로 보는 게 맞다. 생각보다 높지 않죠? 55명 뽑는데 300명. 5, 6에 30이니까 6대1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전체를 다 한다 그래도. 제가 또 뭐라 그랬어요? 아까 이 중에 30% 정도 과락 맞고 떨어진다 그랬죠? 과락은 한 과목이라도 40점이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탈락시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경쟁률은 낮다. 근데 사회복지의 장점은 이게 아니에요. 네,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아니라 뭐예요? 네, 합격 점수. 네, 합격 점수가 좋다. 뭐가 좋아요? 경쟁력이 있다. 어떤 거와? 일행과 비교하자면, 일반 행정과 비교하자면 낮다. 예, 낮다. 낮다는 게 뭐가 좋아요? 그러면 공부를 조금 덜 해도 합격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자, 일행 보겠습니다. 일행, 일반 행정 385.75. 사회복지 몇 점이에요? 341.48. 몇 점 차이 나요? 거의 40점 차이 나죠? 네, 기본입니다. 기본 40점 나는 거는 기본. 그래서 내가 공부를 아무리 해도 점수가 잘 안 오른다 하시는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따고 사회복지로 지원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지금 시작하기엔 좀 늦었을 수도 있는데 또 모르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점수는 조금씩 올라오는 경향은 있습니다. 경향은 있는데 그렇다고 일행을 넘진 못해요. 절대. 그 다음에 인원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 않다. 사회복지는 계속해서 필요하다. 왜? 아까 보셨죠? 노인, 아동, 여성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근데 노인이 많이 늘어나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노인에 대한 지원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돈 집행을 해야 되니까 공무원이 많이 필요하죠. 그 사회복지 요원들을 많이 뽑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직을. 자, 요거 이제 서울시는 조금 그래도 수준이 높은 측에 들어가고요. 좀 낮은 지역, 낮다고 생각하는 지역 한번 볼까요? 강원도 한번 볼까요? 강원도? 낮다는 건 아닌데 전반적으로 점수가 조금씩은 낮아요. 지방 쪽이. 서울이 가장 높으니까 뭐 비교해보는 겁니다. 그냥 비교. 자, 강원도의 일반 행정은 뭐 춘천시가 가장 보통 높거든요. 393점. 더 높아. 서울보다 높아. 네, 393점. 사회복지 어느 정도 해볼까요? 393점. 춘천시 314점. 자, 메리트가 느껴지시죠? 충분히 메리트가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소문이 많아요. 사회복지 가면 힘들다. 힘들죠. 상대하는 민원인들이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이잖아요, 주로. 그 다음에 어떤 돈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저항이 심합니다. 내가 왜 떨어졌어? 이런 게 있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였다가 갑자기 떨어지는 분들은 동사무소 와서 난리치고 그러세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어디나 민원에서의 강도는 다 있습니다. 그걸 잘 설득하는 게 본인의 몫인 거죠. 어떤 기준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견뎌낼 수 있는 분은 꿋꿋하게 가는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각해보면 우리가 민원이 발생하는 거를 잘 생각해보면 돼요. 어떤 것에서 주로 민원이 발생해요? 뭔가 과태료가 나온다든지 뭔가 나한테 억울한 걸 뭔가 뒤집어 씌운다거나 이럴 때 민원이 발생하죠. 굉장히 강도도 심하겠죠. 제가 쓰레기를 안 버렸는데 쓰레기 버렸다고 과태료가 나왔어요. 가령. 그러면 알아볼 거 아니에요. 아니 공무원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쓰레기 왜 과태료가 나왔냐. 선생님 여기 이렇게 사진 찍혀서 나왔어요. 이러면 못 믿죠. 우리는. 찾아간단 말이죠.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왜 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회복지나 뭐나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 얘기는. 그 강도는 거의 다 비슷하다. 자기가 맡은 일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사회복지 쪽은 이 소문이 너무 많이 나 있어가지고 젊은 층에서 이거를 꺼려해요. 근데 앞으로 우리 사회가 복지사회가 돼야 되는데 가장 지방자치단체의 50% 정도를 사회복지가 차지할 거라고 하고 있는데도
이걸 꺼려하고 일반 행정만 무조건 할래 해서 갔더니 일반 행정에서도 사회복지 파트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반 행정은 여기저기 부서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사실 전문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근데 사회복지는 사회복지 파트만 있기 때문에 순환 근무를 하더라도 네, 사회복지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네, 행정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 행정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공무원 시험에 진입하기 힘들죠. 이런 분들은 사회복지사를 따고 민간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를 따면 민간도 가능해요. 근데 나이가 많으면 여러 가지 불리한 점은 분명 있죠. 일반 사회에서 하는 거는 공무원은 상관없어요. 나이가 좀 있으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사회복지 민원인 대하기가 좋죠. 예. 그렇잖아요. 나이가 좀 있으면 설득하기도 조금 쉬워요. 네, 납득시키기도 쉽고 20대보다는 40대가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사회복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실제 공부도 많이 하고 계시고 점수대가 좀 낮다 보니까 다양하게 진입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250점대도 있고 그래요. 270, 250, 290 그쵸? 250이면 거의 과락만 넘긴 수준입니다. 과락만 넘긴 수준.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예요? 인기가 좋아지고 있다. 그거는 확실합니다. 근데 미리 각오해야 될 거 아까 말씀드렸죠? 네, 민원의 강도는 조금 세긴 세다. 네, 아닌 부서도 있고 있는 부서도 있고. 그거는 자기의 운이에요. 운. 한 번은 겪어야 될 일들이고요. 어떤 공무원을 하든지 그거는 겪어야 될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아니다, 나는 못하겠다 그러면 공무원이 되시면 사실은 안 되는 거죠. 이걸 이해를 못하시면 공무원 되고 나서 굉장히 회의감이 듭니다. 자, 사회복지가 나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 약자를 도와주는 거잖아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 있는 직렬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요. 소방, 경찰, 사회복지. 소방, 경찰은 몸을 쓰고 막 이런 것들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없지만 사회복지는 사실은 그런 건 아니죠. 따뜻한 마음. 저도 사회복지사 2급을 땄습니다. 그래서 알아요.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으면 가능한 게 사회복지다. 그리고 합격 점수도 낮다. 전국 걸, 그리고 이거는 지금 강원도 걸 봐서 많이 낮은 데도 있지만, 전국 걸 한번 다 보셔도 돼요. 근데, 거주 제한이 있다 그랬죠? 본인이 보고 싶다고 거기 가서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거주 제한이 충족해야지만 볼 수 있죠. 인천광역시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면서, 자,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볼게요. 사회복지, 나오죠? 자, 행정 9급, 인천광역시 371점이죠? 371점. 그런데 사회복지, 326점, 50점 정도 차이 나죠. 보통 30에서 100점까지도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해볼만 하다, 정말. 이게 사회복지에 대한 게 전부 다예요. 시험 공고에 있는 거, 그 다음에 네, 경쟁률 받고 합격선 받고 하는 일 아까 봤죠. 구청 가서 마포구청 네,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본인 지역의 구청이나 군청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사회보장과 뭐 사회에 관련된 과 그런 데 가서 어떤 일 하고 있는지 직접 눌러보시면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출발은 어쨌든 제 블로그 여기에서 시작했죠. 네, 여기에서부터 시작하면 되고 제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요. 밑에 링크를 눌러보시고 한번 본인 지역을 차근차근 찾아보세요. 자, 순서는 알려드렸어요. 채용 공고 보고 경쟁률 보고 합격선 보고 그 다음에 하는 일까지 보면 완전 퍼펙트하게 사회복지 이렇구나. 네, 공부하면 된다 하고 국어 영어 한국사는 전 직렬이 같다고 했습니다. 같아요. 따로 사회복지용 무슨 공무원 교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간혹 가다가 몇 년도 사회복지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예전에는 따로따로 봤어요. 시험을. 워낙 많이 뽑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행정 그냥 9급 공무원 교재를 사시면 돼요. 인강도 내가 사회복지학 개론을 안 들을 거면 그냥 나머지를 들을 수 있죠. 행정법 총론, 행정학 개론 같은 거 해도 내년까지는 시험이 되고 22년은 안 되겠죠. 22년 사회복지 전용 강의를 들어야 되겠죠. 사회복지학 개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